그렇죠. 충남의 한 시골 마을. 너무 낙엽이. 가만 있어.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 청소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작곡가 김정호. 전원 생활 4년 차라는데요. 마당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만 무려 1시간이라네요. 시골 생활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해야 됩니다. 계십니까? 아유, 춘대 어떻게 청소는 잘 한겨? 어? 제가 큰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우리 아내입니다. 이거 고생하고 왔는데 한 잔 따뜻하게 드셔. 이 집은 원래 아내의 고향집이었다는데요. 당신 원해서 온 거잖아. 먼저 농부 돼야지 뭐 농부. 네. 나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코로나19로 세상이 얼어붙었을 때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내려왔다는군요. 아침 청소를 하자마자 하는 일은 발굽혀펴기. 환갑을 훨씬 넘긴 나이인데 체력이 대단합니다. 단숨에 50회 클리어. 그런데 숨을 채 고르기도 전에 이번엔 기타를 집어드는데요.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조금 전까지 분명히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음정의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술이 너무 달다. 예. 갑자기 운동하다 노래는 왜 부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훈련하게 하면 근력 늘어나고 폐활량 좋아지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 뭐 이렇게 야외 뭐 녹화를 한다든가 춥다든가 그래도 방송이 중단할 정도가 돼도 저는 라이브를 합니다. 매일 팔굽혀펴기 100회. 20여 년째 철칙으로 삼아온 그만의 건강 비법이죠. 언제 어디서든 무대에 오를 준비가 돼 있답니다. 그 사이 부엌엔 맛있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김 선생님 아침 식사하세요. 네. 아이고 이거는 그런데 정갈하게 차려진 밥과 반찬을 두고 달걀이 아침이라네요. 저는 그 아침을 달걀 2개 좀 이렇게 기름진 것보다 좀 단백질 삶은 달걀을 짭짤한 조미김에 싸서 간을 맞추면 입맛에 딱이라는데요. 엄격한 식단까지 평소 자기 관리가 철저하답니다. 잠시 후 식사를 하다 말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정호 씨. 어디다 그렇게 전화를 해? 어디서 봐. 응? 누구한테 전화했냐고? 누구? 응. 뭔가 급한 용무가 생각난 모양이죠. 누구한테 하는데 자꾸 이놈은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냥 놔둬. 어제는 끊어. 연락 오겠지. 걔도 한두 살 먹은 애가 아닌데. 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한 걸까요? 제 아들인데요. 그 중요한 일이거든요. 중요한 일 때문에 전화를 어제 저녁부터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다시 전화를 걸어보는데 통화 연결음만 계속될 뿐 응답이 없습니다. 잠시 후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선 정호 씨. 아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한 건데요. 한 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것 같은데 몰래 훔쳐보기만 하는 정호 씨.
한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 준결승까지 오른 실력파 가수죠. 애교 섞인 포인트 안무로 호응을 유도하는 태욱 씨.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아버지와 달리 현장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야, 왜 연락이 안 돼? 전화가 안 되잖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전화를 안 받으면 아빠가 걱정이 되지. 공연을 하는데. 애도 아니고 다 컸는데. 아, 그래도 혹시나 그거 전화 받고 이야기하면 아빠가 걱정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다. 오늘이 올해 첫 무대였다고 하는데요. 공연을 앞두고 전화를 받지 않는 아들이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잔뜩 표정이 굳은 태욱 씨. 요즘 뭐 그러면 뭐 연습은 어떤 식으로? 요즘 뭐 그냥 뭐 집에서 그냥 하죠. 집에서 어떤 그렇게 뭐. 하죠. 그냥. 아버지의 질문에도 답이 시원찮은데요. 그러니까 율동은 뭐 혼자 할 때는 율동은 어떻게 하나 그냥 좀 이렇게 흔들흔들 하나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전신곡을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부지런하게. 좀 전화 좀 자주 받아. 네. 그렇지? 네. 부자 사이가 뭔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제가 전화를 피했죠.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뭔가 하고 제가 이렇게 확인받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런 걸 하나하나 말하고 확인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괜히 이제 전화하시면은 이제 또 했던 말씀 또 하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날 오후 기타를 연주하며 떠오른 악상을 악보에 옮겨 적는 정호 씨. 지금은 천재 작곡가로도 유명하지만 정호 씨의 원래 꿈은 가수였답니다. 소시적의 통기타를 들고 라이브 카페에서 실력을 뽐냈었지요. 라이브 스테이지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럴 때 김범용 씨는 듀엣을 했었고 난 솔로로 했었는데 김범용 씨가 듀엣을 하다가 솔로로 하는 바람에 김범용 씨랑 같이 듀엣 했던 친구를 뒷받침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했던 듀엣 이름이 영과영이었어요. 만족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듀엣을 해체하고 제가 이제 이제 음악을 좀 해봐야겠는데 너무 늦게 이제 이게 상황이 됐다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도 하고 청강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인고의 세월을 보내기 시작하게 됐죠. 90년 초서부터는 다 댄스 뮤직으로 다 미디 음악, 컴퓨터 음악으로 다 바뀌어 버리니까 설 자리가 없었고 그래서 좀 헤매고 있는 상황에 트로트를 한번 써보지 않겠냐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93년도 이제 트로트를 시작하게 됐죠. 가수의 꿈을 잠시 접어두고 작곡가로 새 출발을 한 후 첫 결실을 안겨준 곡은 바로 최석준이 부른 꽃을 든 남자. 제가 이제 작곡가로 성공해서 꽃을 든 남자가 이제 히트가 됐거든요. 이제 98년도 이제 2000년 전에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금강산 여행을 가셨어요. 금강산을 올라갔는데 초소 같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매점도 있고 거기서 꽃을 든 남자가 나오더래요, 노래가.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저 노래가 우리 아들이 작곡한 곡이라니까 북한에 이제 안내원이 거짓말하지 마시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자존심을 무지하게 상해가지고.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이후로도 천년지기, 꽃나비 사랑 등 수많은 명곡을 선보이며 천재 작곡가로 불리고 있는데요. 10여 년 넘게 전국 노래자랑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는가 하면 가수 소명과 함께 부른 최고 친구가 히트하면서 환갑이 넘은 나이에 다시 가수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양손에 무겁게 들고 한 건물 계단을 오르고 있는 정호 씨. 왔어요. 아이고. 태욱이는
누구세요? 여기 저희 김정호 작곡가 어머니라. 우리 김정숙 여사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입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반찬 배달을 온 건데요. 틀린 깻잎인데 엄마 닮은 깻잎도 맛있지만 이 깻잎도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몸에 또 물김치 또 보내네. 말할 것이 없어. 말할 것이 없어요. 말하면 잔소리요. 태욱이 어디 있어요? 태호가 아까 일 나와 묻으냐? 오호, 아들 태욱 씨를 여기서 만나네요. 아빠가 오셨으면 천안에서 음악하면서 할머니랑 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사 준비를 돕는 태욱 씨. 눈 깜짝할 사이에 아들과 손주를 위한 할머니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처럼 둘러앉아 밥을 먹는 3대. 그런데 태욱 씨의 젓가락질이 영 어설퍼 보입니다. 보다 못한 할머니가 능숙하게 생선살을 발라 손자의 숟가락 위에 얹어주는데요. 고소한 맛을 더해줄 김까지 추가. 야, 얘는 애기요. 손이 없어. 어머니도 시시면 되지. 아 그래도 어려서도 이렇게 해준 버릇이 있어갖고 야, 너는 지금도 오면은 할머니한테 얹어드려야지. 학교 보낼 때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습관이 아니냐. 참. 일종 사랑이지 뭐이지. 그 참. 얘가 뭐 지금 사실 태욱 씨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답니다. 요애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말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23년 됐죠. 애들을 기른 것이 내가. 우리 아들이 그냥 엄마 어디 갔으니까 어머니 한 3일만 엄마가 좀 데리고 있으라고. 근데 내가 딱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3년이 23년이 되었지. 정호 씨에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건데요. 결혼하고 한 10년 만에 제가 이제 이혼을 부득이하게 뭐 그런 갑작스레 그런 일이 닥치게 되니까 그때 막막했죠. 뭐 엄청 막막했죠. 그때는 뭐 그래도 가족이 힘이 됐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혼 후 어린 아들과 딸을 돌볼 길이 막막해 부모님께 SOS를 쳤답니다. 작곡가로 늘 바빴던 정호 씨 대신 부모님이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거죠. 저는 어머니가 어머니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성함도 몰라요. 지금 성함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예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사람이고 정말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잠시 후 식사를 하자마자 나란히 집을 나선 부자. 도착한 곳은 한층 아래에 있는 태욱 씨의 작업실인데요. 이게 뭐야? 곡 쓴 거 그냥 편곡하는 건데.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은 걸까? 독학으로 시작했을 뿐인데 꾸준히 작곡 의뢰가 들어온다는 태욱 씨. 하지만 아버지께 들려드리려니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곡에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정호 씨의 표정이 어두운데요. 네가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마리 토끼를 제대로 잡는 게 아니라 뭐 이것도 해봤다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네가 네 노래를 하는 거에 열심히 하고. 갑자기 싸늘해진 분위기. 답답하다 답답해. 아휴. 곡에 대한 평가 없이 노래 연습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볼 땐 절실하게 안 하는 느낌. 타이밍을 놓치는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게 사람이라는 게 때와 시간이 있는데 어차피 이쪽에서 승부를 걸라고 생각하면 더 절실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꼰대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게 내가 모르겠어. 하여튼 너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너는 내가 답답한 건 아빠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너는 그냥 하지만 아버지의 타박에도 아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정호 씨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네요. 태욱 씨가 아버지와의 대화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격려를 좀 바래요. 제가 뭐 이건 이제 몇 시간 동안 해서 그냥 노력했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네가 이 수준의 이 상황에 어딜 이걸 하고 있어. 조금 좋은 말로 해주셔도 됐을 텐데. 속상한 마음에 거리로 나온 태욱 씨. 한숨만 쉬고 있는 정호 씨. 그래도 이제 30살이 넘었으니까 인격체가 있잖아. 자꾸 야단만 치면 어쩌냐. 정말로. 너는 그러잖아. 태욱이 그는 참 잘해라고. 나한테는 그렇고 말하면서 태욱이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하잖아. 아들이 손주를 대하는 방식이 영 마음에 안 드는 노모가 서랍장에서 뭔가를 찾아 꺼내는데요. 네 어려서 사진도 있고 막 그래. 가족의 역사가 담긴 앨범입니다. 여기도 요 찡그리고 찍는 거 봐라. 너도 오지급을 돌 때 성질이 까다로운 줄 알아. 돌 때 울고 막. 영과 영을 때 그때 네 고집대로 조카했어. 태욱이는 저리 가. 거기다 대면. 나는 학교 다닐 때도 엄마가 나 반대했잖아. 아버지가 더 반대하셨잖아. 너가 텔레비에 또 나와서 노래 부르면 어째서 우리가 반대했는고. 가수가 되는 걸 반대했다뇨.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음악하고 싶었고 대학 다닐 때도 음악하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뭐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고 뭐 우리 아버님은 뭐 그런 거 우리 집 자체가 음악하고 하는 놈들은 저 딴따라 한다고 그래갖고 저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는 뭐 완전히 호적에서 지워진다. 교육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정호 씨.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가수의 꿈을 포기 못해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음악 활동을 이어갔고 명곡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며칠 후 한껏 멋을 내고 외출한 정호 씨.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데요.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 했더니 트로트 디바 한혜진 씨입니다. 파워풀하고 허스키한 음색이 매력적인 메가 히트곡 갈색 추억을 부른 주인공인데요.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일까? 진짜 우리 한번 파이팅해서 한번 해봅시다. 진짜 언제야? 우리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어요? 저는 정말 못 잊은 게 제가 처음 가수 됐을 때 원래 또 제가 가수로 한 게 아니잖아요. 탤런트 했다가 탤런트 해가지고 사투리 못 고쳐가지고 참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갈등하는데 노래가 뭔지도 몰랐고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생짜를 어떻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진짜. 나는 우리 한혜진 씨는 집요하게 물어보고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정말 집요하게 들이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 노력한 자한테는 당할 자가 없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배님 저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농담 삼아 했어요. 아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선배님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나 노래 좀 배우고 싶다고.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게 제가 노래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노래 실력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선배님이 노래를 기초를 잡아준 거죠. 세월 빨라요. 우리 그러니까. 참 태욱이는 잘 지내죠? 그러니까 태욱이가 참 내가 참 고민이 좀 많네. 사람들 만나면 아들은 뭐해? 아들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이제 막 부담이 오시죠. 부담이 오고. 태욱이도 아빠처럼 굉장히 아빠 이름 때문에 힘들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아빠의 얘기를 하고 태욱이가 아니고 항상 아빠가 유명하신 작곡가인 우리 아빠가 계시니까 본인이 제일 괴롭지 않을까요? 제일 괴롭고 답답하고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빠의 마음으로는 늘 안타깝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요즘 와서 이제 좀 힘들어한 게 나를 좀 어려워하고 좀 자꾸 전화 오면 뭐 하냐 이제 물어보잖아. 그러면 대답을 잘 안 해.
아버지가 그렇게 좀 어려워. 아니 막상 잘해주려고 맘먹는데도 이렇게 막상 보면 이제 또 그렇게 내가 태욱이한테 이제 막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이제 되니까 이제 아들은 또 싫지. 태욱이 나름대로는 또 이제 나를 이제 막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만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서 뭔가 좀 서먹서먹한. 지금도? 근데 아버지가 믿어줘야 돼. 우리 아버지도 나를 서울 보내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해주셨잖아요. 절대적인 믿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우리 아버지는 저를 믿어줬어요. 일단 믿어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너무 안 돼서 내가 가시촉 나오기 전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앨범을 내놓을 때도 안 되고 집에 돈은 다 갖다 쓰고 고민하다가 그냥 한강을 제가 버스 타고 한강 제3항을 건넜어요. 여기서 뛰어내려? 어느 순간에 그게 나한테 그게 하나 우울증이 온 거죠. 저도 세상에서 가장 그날만큼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님께 마지막으로 효도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엄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갈색 쪽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갈색 쪽 터지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그래서 저는 태욱이 마음도 이해하고 우리 선배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아니 내가 왜 우는 거야? 위로하고 와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조금만 기다려주고 절대적인 힘이 돼주세요. 믿어주세요. 후배 얘기를 듣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는 정호 씨입니다. 며칠 후 남친 감미로운 음색예술 서울의 한 방송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태욱입니다. 네, 첫 번째 곡은 태욱 씨가 2년째 고정 게스트로 출연 중인 라디오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스튜디오로 들어서는 정호 씨. 아들에게 목소리를 높인 그날 이후 첫 대면인데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정호 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정말로 태욱의 음악성을 내가 인정을 했거든요. 진짜로 저보다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때 나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음악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제가 태욱이한테 내 한도 좀 풀고 싶다라는 거를 솔직히 태욱이를 통해서 기대했었어요. 근데 지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방송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 그대로 발길을 돌립니다. 사장님,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은 태욱이가 라디오 생방을 하고 있거든요. 생방 하는데 한번 처음으로 구경 왔습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날 저녁 집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김 선생님, 네, 잠깐만 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네. 아, 이건 무슨 고소한 냄새가 이렇게 납니까? 네, 이것 좀 옮겨주세요. 아이고, 네. 자기야, 네. 오늘 태욱이 오면은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밥 맛있게 먹어서 보내. 이거 무슨 뭐 특별하게 뭐 아, 딴 또 이야기 밥 할 일이 먹다가 있나? 보면은 또 한마디씩 하잖아. 알았습니다. 오늘 그냥 기분 좋게 밥 먹고 가게. 한번 다시 부탁할게. 오늘 내 말 들어줘요. 알겠습니다. 네. 13년 전 재혼한 아내는 부자 사이에 징검다리가 돼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초대한 시간에 딱 맞춰 아들도 도착했습니다. 왔어요. 아들 왔어? 네. 오, 웬 꽃? 어? 웬 항정살? 오, 꽃 예쁘다. 엄마한테 꽃 사왔어요. 예쁘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 푸짐하게 차려낸 밥상. 따뜻한 밥 한 끼에 부자가 조금 더 가까워지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답니다. 요즘 너 뭐 하고 있어? 뭐 또 따로 하는 거 있어? 뭐 편곡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해. 뭐든지 열심히 네. 하면 되는 겨.
저도 데뷔한 지가 19년이면 6년 이제 됐잖아요. 잔소리는 저기 하지 말고요. 아니, 그거 내가 나쁜 뜻이 아니라. 이거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밥 맛있게 먹어요. 너가 음악적으로는 좀 더 내가 볼 때는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 깻잎 먹어봐. 깻잎 되게 맛있어. 남편의 얘기를 칼같이 차단하는 아내. 일단 밥 먹자. 맛있게. 오늘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 건데요. 제가 뭐 택배를 한 4년 했잖아요. 내가 이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 아닌 허송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음악 생활에 치면은 그래서 음악적으로 갈고닥질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비해 많이 뒤처진 게 아닐까? 24살부터 4년 동안 택배 배달을 하며 돈을 모았다는 태욱 씨.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음악을 하면서도 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간단히 이 일이 잘 돼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그랬죠. 그냥 원망스러웠죠. 그냥 원망스러웠고 아버지도 그렇게 반대를 받으셨는데 왜 나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시고 나를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왜 자꾸 반대하는 거지? 가수가 되겠다는 아들의 꿈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 독립을 선언한 건데요. 저는 제가 돈을 벌어서 알아서 음악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도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고 저는 그때부터 제가 독립을 해서 아버지하고 연락을 잘 안 하게 되었어요. 진짜 격했어요. 막. 안 본다고 서로가 막 그러고 연락도 않고 막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랬었어요. 아빠가 자식 이기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빠가 져야지. 절연 상태의 부자를 이어준 건 새엄마 정숙 씨였습니다. 남편을 설득해 아들의 데뷔 앨범을 냈고 태욱 씨는 그렇게 가수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는 부족한 거 있으면은 아빠한테 물어봐 항상. 아빠는 이 바닥에 아주 40년 동안 일해오신 분이니까 아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어떻게 좋겠냐고. 이게 벽이 있으니까요. 저도 왜냐면은 가면은 항상 아버지랑 부딪힐 것 같고 이렇게 계속 두려웠으니까. 너도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죠. 아버지와 부딪히는 게 아직도 두렵다는 아들. 태욱 씨에겐 어떤 상처가 있는 걸까? 이제 제가 사춘기 때예요. 제가 사춘기 때인데 아버지께서 제가 음악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소식을 들으시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극대노를 하시고 노래를 해보라고 시키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노래를 안 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4시인가 그랬어요. 새벽 4시고 솔직히 어떤 아이가 그때 당시 노래를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노래를 안 불렀죠. 당연히 안 불렀는데 갑자기 이제 제 방에 있는 기타를 갖고 나오시더니 이제 그 기타를 그냥 부셔버렸어요. 그런 정신머리로 할 거면은 음악 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아무튼 그렇게 뭔가 정서적으로 조금 제가 이제 반대를 계속 당해하다 보니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아버지를 좀 멀리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오랜만에 산책에 나선 부자. 단둘이 있으니 여전히 어색한 공기가 맴도는데요. 태욱 씨는 마음속의 응어리를 모두 풀어낼 수 있을까요? 한참 동안 말이 없는 두 사람. 아버지인 정호 씨가 먼저 용기를 내봅니다. 오늘 네가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아빠한테 좀 이야기할 거 좀 이야기해봐라. 아빠가 좀 들어볼게. 아빠도 할아버지가 반대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음을 좀 아셔서 제가 음악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냥 해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음악을 하려고 한다 했더니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그때 막 화가 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이제 그게 뇌리에 너무 세게 박혀 있어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아버지가 그냥 어렵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잘 안 다가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야 조금씩 아들의 생채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정호 씨. 지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내가 힘든 만큼 힘들었겠죠.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아빠한테 표현 못하는 것도 제가 많이 힘들었겠고 굉장히 가슴속에 미안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표현을 못하죠. 어떻게 하면 아들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 막막한데요. 네가 상처를 받고 막 그런 게 좀 트라우마로 생겼다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아빠 마음이 좀 찢어지는 마음이다 진짜로.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그런 식으로 내가 그렇게 왜 말을 못했을까? 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후회가 좀 드네. 근데 솔직히 저도 제가 지금 이 바닥을 조금 한 6년 정도 겪어봤잖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험난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겪고 있는데 그래도 저도 솔직히 제 자식이 음악 한다고 그러면 저도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도 저도 부자 사이에 필요했던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그날은 정말 제가 마음이 저도 좀 겸연쩍었는데 한번 그렇게 풀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숨통이 확 터지는 거. 여기 이 호흡에 이렇게 막 잔잔한 나쁜 가래 같은 것들이 확 토해져 나오는 느낌 같은 그런 게 느껴지네요. 며칠 후 현충원을 찾은 두 사람. 이곳에 잠들어 계신 정호 씨의 아버지를 찾아온 건데요. 아들 태욱 씨가 그랬듯이 자신의 꿈을 반대했던 아버지를 참 많이 원망했다는 정호 씨. 늦었지만 오늘은 아버지 앞에서 다짐할 게 있답니다.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